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이로컬 텔레비전 진행을 맡은 조선대학교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의 신현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유튜브의 그 실시간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분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보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요, 우리 사회의 복잡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시민과 행정,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진 협업 문제 해결 플랫폼이고요. 아직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시민들께 저희 지금 우리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요 하는 약간 매력 어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팀씩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팀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첫 번째 팀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끌림 대표 박성문이고요. 저는 끌림의 매니저 윤여름입니다. 네, 끌림. 벌써 이름 자체가 끌리거든요. 이분들 어떤 분인가요? 끌림은 그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가지고 폐지를 수거하시는 흔히 말하는 폐지수거 어르신분들께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경량화된 리어카를 무료로 빌려드리고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광고를 붙여서 그 광고 수익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추가 수익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네요. 거기다 광고판을 붙여서 수익도 창출하고 좋은 리어카를 이렇게 또 제공도 해드리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 관악 중에서도 신림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좀 따라다녀 보니까 특징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상업이 되게 발달했다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을 그분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택시나 버스에도 광고가 붙는데 저기에도 광고가 붙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지금 3년 차로 접어들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풀타임으로 하고 계신 어떤 직업이 아니라 학생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짬나서 하게 됐어요? 매니저님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1학년인가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장이 아니야? 지금 3학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팅에서 만나면 피해야 된다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왜 만나면 안 될까요? 한번 만나면 오래 사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80년대입니다. 그러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업을 들을 시간에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저녁에 또 시간 나면 저희들끼리 또 따로 업무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중에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끌림은 지역별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네. 끌림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기반은 사실 광고 대행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광고가 있는 지역 단위로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우리 지역에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직접 문의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밝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르신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었잖아요. 그 영상에 되게 감동받은 그 어르신들 인터뷰 내용이 생각이 나요. 여기도 잘 돼야 첫째는 우리가 잘 되고 딱 눈길만 줘도 딱 이걸 세웁니다. 세우면서 설명을 해요. 잘 보시고 전화번호랑 장소랑 한번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고. 그거 진짜 잘합니다. 가보시고 알겠지만 손님들도 많고 사진도 찍어가고 보고 한번 간다고 이러면서 좀 많이 내려가는데 신경을 쓰지요. 광고 일하고 또 박세주선 일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열심히.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정말 뭉클했고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 영상에 공감해 주셨는데요. 이 손수레 광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뭐 폐지를 줍는 그 돈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광고비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생활비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쌀 사시고 반찬 사시고 뭐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손자 손녀분들께도 이제 용돈 드린다고 열심히 저금하시고 이런 말씀도 가끔씩 해주는데 그런 게 사실 저희가 딱 손자 손녀 나이대이기도 해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활동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2022년의 계획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끌림은 잘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저희가 주식회사로 법인화를 하면서 뭐 상장은 안 됐지만 가치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 수많은 일들을 몇 년 동안 겪으면서도 저희의 가치를 여전히 잘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제 후배들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될 좋은 분들과 함께 이 목표를 잘 지켜갔으면 합니다. 네, 진짜 첫 번째부터 강력한 팀이 나왔네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확 끄는 그런 팀이 나왔는데, 소장님, 이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소개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시키면 해야지. 우리 80년대를 모르는 네, 겁니까? 네. 우리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요, 본인의 진로와 학습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 청소년들의 바람을 담은 지역에 의제가 또 있습니다. 이 의제들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셔볼까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잘생긴 분들만 나오네. 자기 소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그 시립 청소년 진로 특화 시설인 광교 청소년 3디자인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형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모두가 다
야자와 보충 수업만 있었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귀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젝트 안에는 청소년들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 선택형 프로젝트와 다른 하나는 이제 자율기획형 프로젝트라고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7차시 정도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봐라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가지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율기획형입니다. 선택형 프로젝트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데 A라는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깐부라고 요즘에 하나요? 그래서 3, 4, 5 모여서 그래서 제 멋을 찾아가는 배우입니다 해서 제 멋대로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 아, 좋네요. 이름도 너무 그러면 지금 약간 지금 학교에서 보면 자율 동아리라는 것들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각 학교별로. 그러면 자율 동아리랑 요것도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시도는 좀 가능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의 프로젝트는 이제 일단은 무학년제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상관없이 다 같이 섞이는 거고요. 한 학교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동료를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애들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이 직업을 왜 했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근데 감동적인 피드백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봤더니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는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다른 청소년, 나머지 청소년들 그들은 이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어른들도 그들에게 이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 또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빨리 덮으려고 하고 쉬쉬하고 가니까 어쩌면 내가 나중에 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따끔한 지적을 하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구나. 그래서 저도 좀 따끔했던 그래요? 시간이었습니다. 2년 되셨다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획도 많으시고 하실 건데 혹시 2022년에 계획이란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을 길잡이라고 길잡이. 표현을 좋아요. 하는데 이제 그런 길잡이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양성해 나가는 거. 그래야 이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잠시 뭐 일주일에 3시간 정도라도 그런 공간들을 지역에서 내줄 수 있도록 이 지금 제도가 고교 학점제하고 잘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교사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어떤 장소적인 면, 그리고 인력적인 면, 그리고 시스템적인 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면 훨씬 더 그 아이들한테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잡이라는 표현이 너무 반갑고 따뜻한데 그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나보다 조금 먼저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 가이드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이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또 어른 시민이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So sweetly tonight. 그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온 마을에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조명 꺼주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 출자 출연 기관에 있는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략사업실장 윤여울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그러니까 평생학습 마을인 거잖아요. 네. 평생학습 마을이 처음 꾸려지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평생학습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와서 누가 강의 들으실래요?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생학습이었다면 이것도 약간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였고요. 그 문제의 의제가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이런 거를 배워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강의를 우리가 만들어서 듣게 좀 해줘라는 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를 받아들여서 작년에 2개 마을 정도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이제 신규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각 5개 마을의 다른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이 마을, 평생학습 마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배움의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청년들처럼 이거 대단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라기보다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동안 집에서 컴퓨터는 그냥 청소년들만 하는, 자녀들만 하는 거였는데 컴퓨터를 열어보니 별로 이렇게 고장이 나 있거나 이럴 때 어떤 마을에서는 이제 교수님처럼 퇴직하신 교수님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겠다. 직접 본인이 컴퓨터를 고치고 줌 강의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마을에서 사실 갈 때도 많고 하는데 이게 우리만 알고 있는, 몇몇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마을의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래서 또 마을 지도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마을마다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 매니저들은 이런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또 의제를 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배움이 필요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마을은 정말 마을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 동동 구리는 거를 해결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또 화합하고 마을에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함께 배우면서 서로가 배움의 장이 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서로 배움의 장이 네. 마을 평생학습. 좋네요. 좋네요. 5개 이제 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년도 이제 진행되게 될 마을인가요?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3개년 정도는 꾸준히 지원을 해야 좀 자립을 하거나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처음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평가를 합니다. 12월에 이제 곧 다음 주에 그 5개 마을이 잘 사업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때로는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심사위원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분들도 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것들 말고 난 이런 게 좀 하고 싶어, 이런 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있다면 같이 모으셔서 같이 이야기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교육을 하고 교육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큰 행복, 만족이 아닐까 싶어요. 설사 큰 거 못 이뤄도. 그렇죠. 큰 거 아니어도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년의 또 이후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누가 디자인해주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깃발 먼저 꽂으시면 여기 모여라 하고 그 배움을 같이 동참하는 그것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했던 그 아프리카 속담 그 뭐죠?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네, 마을에 있는 맞아요.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유튜브 보시거나 시청자분들한테도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지역에는 약 1,300여 기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있고요. 사회적 경제 연합회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The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la, la. 지금 뭐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잠깐 제품 소개들을 좀 하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더 해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서 주로 식품 쪽과 관련된 걸 네. 가져왔어요. 소 들어볼게요. 아,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걸 네. 들은 거군요. 아니, 그냥 땡기더라고요. 여기는 뭐예요? 술이에요? 아. 차예요? 이제 그 산삼주인데요. 산삼이요? 예. 인삼 아니고? 술을 좋아하시니까. 아, 저 산삼이 몸이 요즘 허해가지고. 네. 저는 역시 먹는 거 고구마. 아, 네. 자, 이 산삼주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직접 재배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병은 보통 이제 9년근 이상 그거 아시죠? 욕심이 이거. 잘 따르셔야 돼요. 네. 받으시오 하면서. 오.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술은 세 가지로 먹는 거예요. 눈으로? 색깔로, 그렇죠. 눈으로 먼저 네. 먹고 다음에 코로, 다음에 혀로, 그럴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의 그 대화로. 네, 자, 여기도 차단 맡고 주시고. 네.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좋네요. 향이 진짜 좋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좋아. 정말요? 목 넘김이 네. 부드러워. 이게 목으로 넘어갈 때, 내가 이거 한 모금만 마셔도 되나? 할 정도의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그 산삼주에 어울리는 안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안주, 가져왔어요. 네, 안주 바꿔요. 네. 부각 어때? 부각. 요거 김 부각.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간식거리 중에 하나고 반찬으로 사실 옛날에 많이 먹었죠. 제가 이 장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김부각인데요. 요 김부각은 제가 다른 다양한 김부각을 맛을 봤는데 네. 이 씹을 때 그 아삭함, 아삭함이 제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맛있는데요? 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장터 같은 데 가가지고 요 김부각을 구매를 하신 분들이 제일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김부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봐도 이건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죠? 5월 쿠키예요. 5월 쿠키. 5월 쿠키. 5월 쿠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거 5월 쿠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쿠키입니다. 장애인 기업 두 군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두 군데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이 5월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강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기획 같은 것을 지원을 했고요. 사회적경제 통합유통 플랫폼 기업에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포장지에 뭔가 제가 알 법한 의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5월 쿠키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5월의 그 민주 그 사적지 그런 사적지를 저희가 26가지 맞아요. 그런 것 형태로 같아요. 네. 만든 거고요. 지금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이거 꼭 사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품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가치사세 사이트가 올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올리려면 실은 상세 페이지가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도 그다음에 산림에서도 그런 상세 페이지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전력에다가 제안을 해서 한전에서 100개 기업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지원도 해주셔가지고 네. 내년에는 가치 사세에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즘은 뭐 로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내가 제품 구입 하나 하는 거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그런 일석삼사조의 어떤 이런 일들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도 듣고 그러니까 좀 더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힘들, 고민들 겪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짓게 돼서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자전거 좀 타실 줄 아나요? 예전에는 아까 뭐 우리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네, 자전거가 필수적으로 작업 수단이었는데 교통수단 아니고 네. 자전거 좀 타실 줄 안다라면 광주에서 이분 모르면 정말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는 탈 줄은 아는데 모르는 걸 보니까 간첩인 것 같네요. 그런가 보네요. 잡으면 5천만 원이에요. 아, 네. 이분 굉장히 멋진 분이신데요.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멋진 시민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하죠? 두 분 네.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박수로 네. 환영하겠습니다. 후! 멋진 포텐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자전거 타고 있는 19살 김민하라고 합니다. 시의 자전거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 장관 김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멋지네요. 혹시 아셨어요? 아니요, 광주시의 몰랐어요. 자전거 정책 자문관? 네. 자전거가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네. 좋은데요? 라떼 이야기도 하시고 네. 간첩 이야기도 하시고 저도 뭐 그런 세대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25년 정도 자전거를 넘은 것 타신 지? 같아요. 네. 차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선언까지 해버려서 앞으로도 차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꾸준히 자전거만 열심히 탈 예정이고. 민하 씨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청소년 작업장 바이크런이라는 곳에서 제사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를 가져다가 제가 정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방치된 자전거요? 방치된 자전거가 맞나요? 방치된 자전거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사시면은 알 수 있는데 그 아파트 뒤쪽에 쌓여 있는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광주시에 막 육교 밑에 봐도 자전거가 많이 있거든요. 꼭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m sailing away to a land of opportunity. The sun will shine and birds will sing there every day. I'm sailing away and I hope that you remember me. It was fun, we had our run, hip hip hooray. 그 사업들을 기획하게 된 게 아마 더 많은 그 이야기들과 만난 어떤 협업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만 했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행히 좀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지역에 이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노포라고 할 수 있는 백년가게 사장님들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강사비 없으니까 그거 좀 이해하시고 좀 해주세요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서 거기 청소도 하면서 말 그대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청소도 하고 뭐도 닦기도 하고 또 사장님이 시키는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단지 그냥 자전거만 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자전거 안전교육 직접 운동장에서 요즘 계속 막 유행하잖아요. 예, 자전거 그렇습니다. 수학여행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도 하고 생태 탐방도 하고 또 내일 모레 주말에는 또 가족 단위로 좀 자전거를 타보겠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길잡이가 돼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크런은 단지 그냥 자전거만 가지고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멍들었던 건강까지 고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를 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면 광주를 자전거와 연결된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길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 재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초등학교 정도면 자전거를 다 탈 줄 안다. 자전거 교육 정도는 받았다.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 자전거 수업을 가는데 5, 6학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도심권으로 올수록 거의 한 반의 반 정도는 자전거를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야외 활동이 그만큼 적다는 그거는 그 아이들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님들, 어른들의 문제, 부모보다는 또 어른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만이라도, 광주만이라도 전체 학교, 초등학교는 자전거 의무 교육을 좀 해서 다 탈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새로운 수학여행 풍경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여행 상품도 제가 개발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학여행과 그 자전거라도 이야기 좀 더 붙여주시죠. 자전거라도는 이제 기차학기를 하고 연계시키는 상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기차를 타고 와서 기차역에 내려서 저희가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강이나 예를 들어서 하천 들로 다니면 굉장히 안전하고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이제 자전거 전라도 해가지고 제가 줄여서 자전거라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려면 자전거라도 타고 실크로드처럼 자전거로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전거는 그리고 걷는 것보다 상당히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유익해요. 멀리 가는데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학여행, 지금 새로운 여행 풍경 만들어내면서 수학여행 많이 지도하시기도 하고 같이 갔다 오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 어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런 수학여행, 자전거 수학여행이? 일단 가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안 지치고 자전거를 진짜 너무 잘 타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번 타고 나면은 좀 더 가면 안 되냐, 왜 여기서 벌써 끝내냐 해가지고 반응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자전거 사달라 해야겠다 해서 그러기도 하고. 저 끝으로 자전거 정책 자문관으로서 앞으로 더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자전거 정책 자문관이 뭐 수당이 나오거나 어디 공간을 제공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열정이시군요. 그냥 열정페이고
딱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명함만 가주셨어요. 그랬는데 자전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 만나서 자전거와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들을 낼 게 무엇일까 좀 고민들도 담아낼 거고 일례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대 내에 자전거 순찰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광주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보탤 예정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큰 가방 하나 메고 오셨어요. 네. 우선 소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클로버 봉사단장 이은아입니다. 클로버 봉사단이요? 네. 클로버 봉사단은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평동은 상무 구매시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13년째 지역 문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스스로가. 이제 저희 캠프직에 만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뭘 들고 네. 오실 때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이게 폐연수막입니다. 현수막. 네, 좋아요. 폐연수막을 가방이군요. 저희가 장바구니 이렇게 만들어요. 그 장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이 안에 싣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한 교수님 내용들이고요. 하나씩 들죠, 저희가. 네네네. 물론 이거는 재활용은 안 됩니다. 안면은. 그러나 뒤에 폐연수막으로는 저희가 저희 동에서 그동안 프랑카를 다 걷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상무 구매시장 해가지고 지평동 주민자치회로 지금 클로버 봉사단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 상인분들께 비닐봉투 쓰지 말라고 하면 사실 호응보다는 반발이 더 컸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 속된 말 당근이라 하죠. 네. 그거를 드려야 돼요. 네.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그 안 될 때 저희가 또 이런 엄청 이렇게 녹색 실천이라든가 일회용 비닐 사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분들 찾아가는 저희들이 영상이 있거든요. 네.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올해는 협조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덜 써보면 안 될까요? 이게 하다 보니까 주마다 6,050개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러면 1년에 48주로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정량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매 주마다 6,500여 장의 네, 비닐봉투가 6,050개. 6,050개. 500까지는 아니고 네. 6,050개 정도. 6,000여 장이 넘게 네. 비닐봉투가 감소된다는 네. 거죠, 사용량이. 홍보하고 우리가 집에서 썼던 이런 거를 가져가서 드려요. 그냥 시민들한테 무료로 드려요. 서약서 받고 주다 보니까 그만큼 덜 쓰고 상인에는 뭐가 장점이냐면 그만큼 자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검정 비닐봉투를 안 써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분들이 상인이도 좋아하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이거 비행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저는 비행 분석이라 그래서 네 드론이나 비행기를 한 대 사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비우고 우유팩 같은 경우는 비우고. 비우고 헹구고 분리 헹구고. 썩지 않게 잘 버린다. 우유팩이나 무색 패크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저희가 또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살림하는 주부라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내 입에 들어가서 먹은 건데 어떤 건 음식물 쓰레기고 어떤 건 아닌 거라는 게 되게 참 헷갈릴까 봐. 힘들어요. 저희도 지금도 그래, 어려운 것 힘들어요. 같아요. 사방에서 전화 와요. 의원님도 전화 오고 양박껍질을 어디로 버리냐. 자기도 어디 가면 진짜 그때 김태리 의원님 전화 왔어요. 상무이동 갔는데 이거 뭔지 물어보면 단장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라고 또 설명드리고. 올해 그럼 혹시 이제 거의 마지막 달이라 올해 이제 잘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네. 저희 이제 상무 구매시장은 당연히 까마귀 봉투에 전멸이 돼야 되고요. 네. 에너지 전환 센터도 지평도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가게 이거를 통합을 해서
활기차게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이해나 멋지네. 단장님 정말 문제 해결사네요. 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그럴까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환마을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필순이라고 합니다. 전환 말씀 딱 듣는 순간 뭔가 짜릿하게 왔어요. 전환마을 한번 보통 분들은 약간 모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좀 명쾌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거는 시민들이 되게 절감하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광주시가 선언은 했지만 그걸 행정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매우 중요한데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전환을 좀 물론 줄여보거나 또 생산해보는 즉 태양광으로 생산해보는까지 전환을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쓰고 있는 이것을 일회용을 좀 안 쓰는 것들 또 먹을거리 전환도 필요하죠. 또 육식 위주에서 채식을 좀 병행하는 거라 채식을 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전환 아까 교통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환하듯 즉 이렇듯 저희 삶의 많은 방식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환을 나 혼자 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도 하지만 우리 가족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 동네 마을에서부터 전환을 해갑시다. 동네가 저희가 광주가 96개 동이 7개 동이 있거든요. 이 전환을 한다고 하면 광주가 또 바뀌고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전환 마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Whatever you feel, it's gonna be okay. 그 어떤 것도 너를 위한 무대야. Whatever you feel, 더 찬란하게 돼. 오늘을 기다리던 너를 기억해. 생각하게 된다고. And no one's gonna let me know I'll make a way, my way, my way, my way. Whatever you feel, it's gonna be okay. 멈추지 않은 만큼 내게 다가와. Whatever you feel, 더 찬란하게 돼. 오늘을 기다리던 너를 기억해. 그렇다면 이제 광주에 이렇게 5개의 선배 마을들이 에너지 전환부터 삶의 어떤 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사실 에너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대표님 들고 오신 게 알리백 시민클럽 모집이라는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스스로 3가지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 블루. 화이트는 그냥 참여하시기만 하면 화이트가 되는 거고요. 3kW를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시는 분은 3kW 이상은 그린. 그리고 5kW 이상. 자체적으로 뭐 베란다 태양광이라든지 300W라든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시는데 이점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부자에 가입을 하시면 1kW로 상정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옷은 그린 블루인데 네. 마음은 화이트네. 네. 저기 뭐가 와 있네요. 네, 대표님이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멋진 분이네. 네, 뭔가가 지금 이건 뭔가요, 이거는? 장치가 있네요, 하나. 네, 마이크로 작은 솔라 오븐. 솔라 오븐이에요. 여기가 이제 뭐 생각나십니까? 고구마요. 그렇죠. 네. 옥수수. 고구마. 이 온도가 거의 뭐 200도에서 300도 정도. 각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모아서 얘 지금 진공 상태에 있는 곳에 해주면 요리를 가능하게 하는 솔라 오븐. 네, 이건 오븐이고 또 네. 다른 거는 이거는 지금 벽걸이 등입니다. 태양광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얘는 지금 충전식인 충전이 건가요? 네. 전기가 없습니다. 꽂는 데가. 오.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 캠핑무드로 캠핑도 해도 되고 집에서 무드 등으로도 써도 네, 되고 논문 보시다가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붐라이트로도 한번 써보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셀을 여기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햇빛 보이는 데 해가지고 충전을 이렇게 가방에도 있죠. 가방에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충전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용 배터리네요. 이거, 태양광 이거는 배터리. 저는 그 백팩에 달고 다니는 애들은 봤어요. 이 가방에 걸어다닐 때 네. 가방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분이 또 질문 주셨네요. 우리 김공공 분께서 다양한 생품을 만드는 게 꼭 좋은가? 결국 어떤 소비를 촉진하고 또 다른 공해가 아닐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보다 좋다고 딱히 결론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솔루션은 영원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당대에 가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 활동가들 반응이 매우 좋아가지고요. 10개 정도가 지금 그래요?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또 공부를 또 했습니다. 15개 마을 참가해서 12개 마을이 이틀 전에 자기 또 디자인들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선배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각자의 모델들이 나올 것 같고 저희가 2045년에 탄소 중립 에너지 도시 만들기로 공부를 했으니까 마을에서는 저희가 35년까지 아까 97개 동을 비롯해서 한 100개 마을을 제가 매년 10개씩 해도 지금 시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하려면 엄청 또 내년에도 준비를 잘하고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데요. 내년도 계획과 앞으로의 대안들도 함께 말씀해 주실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진짜 총정리가 필요할 때네요. 네.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광주광역시청에서 3대 니들의 총괄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국장 손경정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분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고요. 시의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3년간 함께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민철 집행위원장님 진짜로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있죠.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전혀 바쁘지 않은가요? 네네네. 3년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중요한 일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돌 때니까. 버스터미널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공공기관에 가서 이제 플랫폼에 이렇게 참여해보자라고 하면 뭘 또 우리한테 뭘 주라고 오셨나 뭐 이런 이제 눈치였단 말이에요. 조금 경계도 하고. 근데 그런 점들이 많이 떠오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해보자고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뭐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김강란 위원님 별명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제 활동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좀 만드셨다는데, 네 자랑도 좀 한번. 저도 굉장히 한가하고요. 시간 많습니다. 뭐 자랑 이전에 저도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데 영구임대 아파트의 빈집 문제를 어떻게 청년들은 늘 주거비 문제가 심각한데 영구임대 아파트는 늘 빈집 공실이 늘 많고 그래서 이걸 접목해서 해결해 볼까 하는 벌써 이것도 프로젝트가 이제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시의 공무원 한 분이 처음에 그 프로젝트에 되게 거부감이 있었던 분이에요. 마지막에 시민들이 이렇게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줄 몰랐어요. 이 말을 하셨고요. 오히려 어떤 또 주민 한 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업하니까 도시공사가 달라졌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해 주시다니
서로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해서 몰랐던 걸 이해하게 되고 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시민들에게 또 광주 지역사회에 신뢰와 협력의 지수를 빵빵빵빵 올려주고 있는 아주 유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송 국장님을 저희 플랫폼 통해서 만났을 때도 그 지극히 공무원스러움, 그 정말 건조한 이런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3년 동안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 현장에도 오시면 보니까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AI가 아니라 AI가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고 서류로만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시민사회들 모임 문제 해결하는 거에 행정적인 도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수립을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작년 이제 7월 21일 날 우리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의회에서 아침 7시 매주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그 모임을 가보니까 너무나 참 건전한 그런 모임이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광주시정에 좀 접목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주 시 전체에 적재적소에서 모든 사업들이 아마 시민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서 착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 시민들 덕분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장님, 여기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 플랫폼을 옆에서 긴밀히 지켜보셨을 텐데 3년간의 활동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지. 점수를요? 네, 만약에. 또 3년 하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더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으니까 B 플러스 정도 좀 주고 싶습니다. 밝은 미래예요. 네. 올라갈 A가 있으니까. 네. A는 내려올 밖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러니까 A+로 가려면은 네. 우선적으로 무엇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 플랫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에게 유용한 도구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플랫폼을 쓸 줄 아는 분들은 잘 쓰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으려면 개방성도 좀 더 커져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자원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기관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이제 방향은 잡혔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신현재 교수님께서 오프닝 하셔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 광주가 또 이렇게 선점한 여러 좋은 아젠다들이 있는데 이런 아젠다들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요, 호랑이 기운, 특히 광주는 무등산 호랑이 또 있잖아요. 평등과 무등산의 그 호랑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고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우리 이민철 집행위원장님, 김강란 시의원님, 그리고 송경규 국장님처럼 협업을 위해서는 손발 걷고 나서시는 분들에게도 호랑이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딛는 그 발끝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는 이 큰 어젠다, 이 큰 의제들의 그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광주의 발걸음 끝에서 작은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시민이 만드는 변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아자.